국산 첨단 전투기 1호기가 오는 4월 출고된다. 2016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4개월 만에 쾌거다. KF-X 개발은 기체 조립 수준을 뛰어넘어 항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을 국내 생산해 소프트웨어까지 스스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또다시 진일보했다는 증거가 된다. 국제적으로 항공산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전투기는 그 극한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20년 만에 7개국의 국산 군용기 148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도움보다는 제약이 많았던 인도네시아와 굳이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것도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미국 시장 분석기관 딜그룹은 KF-X 전력화 시기인 오는 2026년 이후 25년간 전 세계 4천여 대의 전투기 수요를 예측했다. 또한 우리 공군 납품분을 제외하더라도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300에서 600대가량 수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형 전투기 수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3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시장을 기존 레거시 전투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F-35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예측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개발사의 비용 절감으로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 운용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KF-X도 성공하려면 성능에 더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제작업체가 각고의 노력을 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다. 애초에 KF-X가 오랜 진통 끝에 국내 개발이 추진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쟁력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었다. KF-X는 엔진과 무장 등 국외 도입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져 65%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예정이다. 게다가 첨단 항전 장비까지 국산화해 수출 경쟁력은 한층 높아졌다. 국내 개발인 만큼 부품도 쉽게 구하고 운영 유지비도 낮아진다. 결국 KF-X의 경쟁력은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F-35A나 F-16에 비해 낮은 운용 유지비를 달성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각국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도 핵심이다. 최근에는 전투기를 리스하는 사례도 있어 체코와 헝가리는 스웨덴의 그리핀 전투기를 리스로 운용 중이다. 리스는 전통적 개념의 수출은 아니지만 고가의 전투기 구매가 부담스러운 국가에는 좋은 대안이 된다. 또한 KT-1이나 T-50을 도입한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이나 미국산 전투기 구매가 여의치 않은 국가들은 훌륭한 잠재 고객이다. 판매든 리스든 사용국을 늘리는 노력이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KF-X는 내부 무장창 등 일부 추가 개발을 더하면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관련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생산 기체를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공군의 모든 차기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완성할 수 있다. KF-X가 오는 2030에서 2040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태어나게 하려면 바로 지금부터 미래를 기획해야만 한다. 2. 미래 국방, 대한민국이 선도한다. 한국형 전투기 KF-X 내달 공개. 자주 국방 한 단계 더 도약. 한국형 전투기 KF-X가 내달 공개된다. 2015년 12월 KF-X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된 후 5년 4개월 만이다.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지난해 9월 개별 제작된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와 주입, 미익이 통합되는 최종 조립이 진행됐다. KF-X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이다.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KF-X는 과거 KT-1 기본 훈련기와 T-50 고등 훈련기 개발 경험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해 대한민국 항공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비행 조종성 평가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비행 성능은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이다. 전투기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며 이를 검증할 방법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한 성능을 사전에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CJ1호기 공개를 앞둔 KF-X의 비행 조종성을 평가하는 시뮬레이터가 개발됐다. HQS는 항공 제조업의 4차 산업 대표 기술로 꼽힌다. 전투기 조종석 내부뿐 아니라 비행 상황을 구현하면서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고장 모두도 재현해봄으로써 사전 테스트 비행을 하는 데 활용된다. 카이는 T-50을 개발했을 때도 HQS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에는 로키드 마틴의 협력을 받아 단순히 제작만 진행해 정비나 용도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KF-X에 사용된 HQS는 국내에서 개발됐다. 산학년 협력과 선진기업의 기술 자문 등을 통해 4대의 HQS 개발에 성공했다. 이 중 3대는 비행저 시험에 투입되고 나머지 1대는 비행저 시험과 유압, 전기 개통 설계를 검증하는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HQS는 비행 조종성 평가 진행으로 가장 먼저 나는 KF-X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KF-X와 함께하는 장비가 될 것이다. 내달 KF-X CJ1호기가 출고돼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이 진행된다. 성능을 입증할 때까지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HQS는 성공적인 KF-X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항공기 제조 부문에서 활용되는 첨단 기술에는 동체자동 결합 시스템이 있다. 최종 조립 단계의 핵심 장비다. KF-X 최종 조립 단계에선 3개의 동체와 주액, 미익이 체결된다. 이때 제로에 가까운 조립 오차를 위해 동체자동 결합 시스템이 사용된다. 보통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구조물과 달리 패스에 실리는 KF-X 구조물은 골프장 카트와 같은 원리인 자동주행 장치로 운반 및 정렬한다. 패스가 도입되면서 과거 11일이었던 조립 공정 기간이 2월 5일로 단축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패스는 T-50 고등훈련기 개발 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수리온에도 적용됐다. KF-X를 위한 패스는 더욱 발전해 정밀한 오차율을 자랑한다.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패스는 컴퓨터로 작업되는 만큼 오차율이 1000분의 1인치로 제로에 가깝다. 항공기는 비행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항공기 생산 라인에 패스를 도입한 것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KF-X 제조에도 첨단 기술이 반영돼 오차 제로의 정확성과 더불어 노동시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KF-X 국산화. KF-X 시제기 출고의 의미는 전투기 조립을 단순히 완성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한 HQS, 패스 등의 첨단 장비로 탄생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KF-X는 초도양산 1호기 기준 65% 국산화율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해 4대 항전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개발한 첨단 기술이다. 국산화는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자체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있어야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35는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정비와 성능 개량을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KF-X는
국산 무장을 장착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음 달 KF-X 시제기 출고 이후엔 지상 및 비행 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KF-X는 자주 국방의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전투기 AESA 레이더 TR 모듈 개수 모음 P. KF-X. 각국의 AESA 레이더 개발 A사에 대해 검색하다가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KF-X AESA 레이더 TR 모듈 개수가 12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까지 공개된 AESA 관련 정보들과 기존 레이더들을 정리해보았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되는 기본 프로세스 중 하드웨어를 살펴본다. 단 모듈 개수는 추정치인 것도 있다. 세계 레이더 개발업체는 거대 군수업체, 국가 주도의 몇몇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미국은 초거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이탑, 미사일 레이더 강점의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정도로 볼 수 있다. 유럽은 합작 형태가 많고 필요에 따라 잘 뭉친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부품과 정비비가 비싸다. 합작 형태는 해졸더트, 에어버스, 유로콥터, 유로파이터, 유로레이더 등의 형태로 있었고 미사일 레이더 강점은 영국 BAE 시스템, 프랑스 탈레스, 독일 이즈, 영국 이탈리아 셀렉스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등이다. 유럽은 많은 기업들이 인수 합병, 합작 후 기업명 변경을 해서 복잡하다. 또 레이더의 원천 기술이나 주도 기업의 기업명이 표시되어 대표 기업명으로 표시했다. 그 외 이스라엘의 엘타, 엘빗, 한국의 LIG와 한화 등이 있다. AESA 레이더 개념과 모듈의 최초 개발은 미국이고 AESA 레이더 전투기 최초 장착은 일본이다. 일본 AESA 레이더 동향은 따로 준비 중이다. 각국의 AESA 레이더 사진과 형태, 대략적인 모듈 개수. 한국의 AESA 레이더. AESA 레이더의 개념이 나온 지 40여 년이 넘었고 그동안 각국의 많은 투자로 미국과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개인 소재의 개발로 또 한 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AESA 레이더 능력을 뛰어넘어 더 작고 더 멀리 더 많이 탐지 가능한 레이더들이 나올 것이다. 오지 부분에 강한 한국도 무선과 레이더 장비 운영, 부품 개발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개념 연구는 10여 년 이상 해왔지만 사업 시작 후 5년여 만에 AESA 레이더 시제를 만들어낸 국가연과 한화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와 과제는 소프트웨어적 성능 최적화와 체계 통합일 것이다. 기술 선진국들의 차이도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경험과 기술력 차이로 생겨난다. 후발주자인 한국에겐 앞으로의 개발 시간이 더욱더 지진하고 더딘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KF-X는 성공의 길에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